제가 처음에 아이의 자폐 증상을 알고 치료에 도움되는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반려동물이 자폐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어요. 여보, 갔다 올게. 안녕. 안녕. 아빠 하이파이브. 안녕. 잘 갔다 와. 안녕. 아빠 가자. 안녕. 가자. 아빠 하이파이브. 엄마랑 가자. 엄마랑 갔다 와. 안녕. 드디어.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증상과 발달 수준이 아이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자연과 생물에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있는 아이라면 반려동물이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감각처리 장애가 심각하고 발달 지연이 있는 영유아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경우에 대부분 사람과 동물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사물과 인위적인 것들이 주는 감각 자극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반려동물과 함께해도 치료 효과가 거의 없어요. 치료 효과가 있으려면 먼저 사람과 동물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달이 올라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잘 안 생겨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고양이를 먼저 키우게 되었어요. 그 후 태어난 아이가 자폐 증상을 보였을 때 고양이가 자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아이가 고양이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부모한테 관심이 없는 거였죠. 그리고 집에서 아이의 행동이 산만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원래 기질이 예민한 고양이가 아이가 나타나면 바로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1년간 집중치료와 애착 형성을 다시 한 후에 아이의 정서와 사회성이 조금씩 발달하고 나서 사람과 동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고양이를 많이 좋아해주고 쓰담쓰담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아이가 고양이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고양이가 앉아서 쉬고 있으면 가끔씩 뒤로 가서 쓰담쓰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영유아 아이들의 경우에 부모를 통해 정서와 사회성이 어느 정도 발달한 시기가 되었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해야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고양이와 강아지, 어떤 반려동물과 함께해야 할까요? 사람과 고양이, 강아지는 모두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포유류잖아요. 포유류는 감정의 뇌인 변형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정서적 교감과 애정 표현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정서 발달에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감각처리 장애와 불안 증세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잘 짖고 산만한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안정적인 정서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고도 덜 치고요. 그리고 감각처리 장애가 완화된 상태거나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회성 발달에 단연 강아지가 도움이 많이 돼요. 아시다시피 사회화가 잘 된 강아지는 말만 못할 뿐이지 상호작용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에요. 강아지는 비언어적인 표현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함께 지내면 비언어적인 표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먹이를 주고 놀아주고 산책시키면서 사회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반려동물이 부모 정서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동아이가 발달 문제가 있을 경우에 부모가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아이와 감정 교류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애교 넘치는 고양이와 함께 있으면 힐링이 많이 돼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반려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대소변도 치워야 되고 함께 지내는데 아이처럼 손이 많이 가요. 키워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반려동물을 목적적으로 얘기했는데 함께 지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공유드리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